얼마나 갈까요, 전쟁? 네. 언론에서는 캐치하지 않는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어떤 거요? 댄케인 합참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획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 5주 동안 이렇게 진행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와중에 주한미군을 혹시라도 이게 이란전이 장기화되면은 주한미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동아일보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은 주한미군의 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지금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언론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사실 작년 6월에도 예. 우리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에. 예? 예. 뭐냐면은 이거는 뭐 주한미군의 전력의 상당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예. 현지에서 필요한 방어형 무기 체계를 갖다가 미국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이고 주한미군의 주력인 지상군에는 저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미국이 지상작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예. 더군다나 중부사령부 산하에 있는 부대도 있는데 주한미군을 빼서 거기에 투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다만 지역 방어 차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방어 무기 체계는 예.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고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혹시 그 와중에 또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겠죠? 아니죠. 지금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우리는 대비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해야 되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국방부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 국방 인사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해놓고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뭐 비군인으로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놓고는 나흘 만에 업무 배제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놓고 해군 참모총장은 중징계를 내리니까 사표를 내버리고,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민간 보좌관인 것 같아요. 민간인 보좌관, 국방보좌관이요.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설명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자기에 대해서 조작 기소하는데 이 국방보좌관이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막 불만을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군에 대한 좀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국방 인사는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괜히 지난 정부가 현 정부 비판한다고 할까봐 또 다 같이 국방부에서 그냥 국방 전문가로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을 아끼는 편인데요. 아무튼 군의 인사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사람들이고 군인들은 평생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강동일 해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그때 임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국방부에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어요. 여기는 뭐 이 국방부 관련해 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감사를 잘 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은 인사 검증을 그럼 제대로 하고 그러면은 했나?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군 인사 대부분 논란이 되는 게 보면 전 정권과 가까웠던 것 아니냐, 어떤 비상계엄에 어떤 연루됐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그 인사들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처음부터 어떤 인사 검증을 잘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망신 주듯이. 그런데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명령에 따르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으로 어떤 혐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것인가? 전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군의 기강을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휘발유 가격이요. 지금 다시 2,000원이에요. 좀 전에 저도 점심때 잠깐 나갔는데 이 종로 쪽 1,900원대 후반이에요. 지금 2,000원 거의 다 갔어요.
이게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지금 이란전 때문에 지금 이런 건데. 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200일분의 비축유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유조선 7대도 지금 호르무즈 쪽에 지금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평생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오르고 아니 이게 사실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좀 이게 공감이 가는 게 기름값 폭리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기름은 정유사에서 이전에 들여왔던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올리나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일 때일수록 좀 자기 희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호르무즈를 지금 이란이 거기 지나가는 거 다 때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이라고 표현을 예,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것을 갖다가 미군이 호의를 해서라도 통과하겠다. 다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봉쇄가 될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런데 미군이 호위한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야프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호르무즈 해협은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해 있는 이란의 영토 예. 그쪽에 지상군이 들어가야지 확실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미국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거기는 크루드족도 가기 어려워요? 아까 지도 보여줬지만 예. 멀죠. 이란 남부에 또 다른 종족이 있고 예. 그쪽도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이 호언한 것처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그게 그렇지만 이 전쟁 양상 자체가 미국이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면 예. 그 다음에는 이란의 지도부가 차선택을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전쟁 양상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허. 너무 오래 길어질 거라고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예. 보고요. 일단 미국에서 얘기한 4호주 얘기했잖아요. 예. 이 4호주라는 것은 전쟁 계획을 보고받을 때 이미 다 작전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4호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첫 단계로는 지금 이미 저희가 본 것처럼 이란의 주요 인사를 제거하고 예. 커맨드 컨트롤 CC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휘 통제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예. 방공망을 마비시킨다. 이게 첫 번째 작전 목표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작전에서는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킨다. 그걸 위해서는 이란이 생산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나 미사일 생산 시설이나 드론, 무인기, 자폭 무인기 생산 시설 예. 이런 것도 다 파괴하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지상군 전력까지도 마비시키고 예. 이런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4-5주 동안에 이란의 주요 군사 역량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한다 하는 목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과정에서 4-5주가 지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보다 앞당겨서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핵을 포기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타협점이 마련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보다 더 일찍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워낙 지금 상황에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특정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갈까요 전쟁?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일단 예. 미국이 4-5주를 이야기한 건 미국의 전쟁 플랜대로 가고 있고 예. 언론에서는 캐치하지 않는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어떤 거요? 댄 케인 합참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획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4-5주 동안 이렇게 진행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 지금 전과를 잘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4주, 5주 그보다 또 앞당긴 시기에 정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 상황은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세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게 전쟁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주식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랬어. 예. 오늘은 주식이 조금 올랐다고 오늘은 들었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이게 뭐 좀 예.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려서 좀 안타깝긴 해요. 네, 아무튼 그러한 발언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아.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 주말에도 이란이 계속해서 순위 국가들, 미국의 예. 동맹 국가들, 미군 부대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한다. 예. 그럼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 전쟁은 미국의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포인트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란이 주말 동안 어느 정도 강도로 반격을 할 것이냐, 요거를 저희가 네. 주목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아, 명쾌하십니다. 역시 전문가세요. 아닙니다. 오늘 신범철 이 세종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전 국방차관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국내 정치 얘기 좀 이민찬 위원장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주 좀 감사합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저 엄튜브 사랑하고요. 우리 엄앵커님은 예전에 TV조선 진행하실 때부터 워낙 절친으로 잘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